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20년 전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외동아들의 결혼식장에 낯선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 민호였지만 그는 서진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20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드레스 색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걱정 마라. 내가 좋아하는 아이보리색으로 다 맞춰뒀어. 엄마는 정말 항상 완벽하시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윤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식탁 위에 펼쳐진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꽃꽂이 최종 확인, 하객 좌석 배치도, 예식장 음향 점검 시간까지 빠짐없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그녀의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해 은은하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4세 아들 강도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서진의 시선이 거실 벽면의 액자들을 스쳤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 모든 순간마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둘이었다. 엄마와 아들, 아버지 없는 가족 사진 속에서 서진은 언제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엌으로 향한 서진은 냉장고 문을 열고 신부댁에 보낼 과일 선물 세트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과와 배가 투명한 비닐 안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과일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흠집이 없는지 살폈다. 완벽해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서진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오후 3시 서진은 예식장으로 향했다.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서였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손에 쥔 메모장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웨딩 플래너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음향 입장곡 볼륨 체크, 조명 단상 집중 조명 각도, 사회자 신랑 소개 멘트 수정. 예식장에 도착한 서진은 곧바로 웨딩 플래너를 찾았다. 젊은 여성 플래너는 서진의 꼼꼼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은 예식장 곳곳을 돌며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다. 버질로드의 꽃잎 뿌리는 타이밍, 축가 순서, 패백실 동선까지 질문은 끝이 없었다. 혹시 당일 날씨가 굳으면 야외 포토존은 어떻게 되나요? 실내 대체 공간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객 대기실 난방은 충분한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온도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 남짓 예식장을 둘러본 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큰 틀은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당일의 실행뿐이었다. 예식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다시금 공허함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저녁 시간 서진은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한 접시. 20년간 그녀가 먹어온 전형적인 혼밥 메뉴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기계적인 동작만 반복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면서 서진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강민호.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2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갓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의 참담함.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빈소를 차려야 했던 절망감. 그 모든 아픔을 서진은 홀로 견뎌냈다. 남편이 떠난 뒤 서진은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분식집 설거지를 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고 명절에는 떡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들에게만큼은 아버지의 부재가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학원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단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두려웠다. 아들마저 떠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질 이 빈집과 긴 적막뿐일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다. 아들의 결혼식은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었다. 그녀 자신의 외로움 따위로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싱크대의 물기를 닦아내며 다짐했다.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리라. 그것이 20년간 아들을 홀로 키워온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밤이 깊어갔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렸다. 내일은 예식장에서 최종 점검이 있고 모레면 드디어 결혼식이었다.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윤곽이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결혼식 당일 아침은 화창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11월 치고는 따뜻한 햇살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서진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잠에서 깬 그녀는 곧바로 샤워를 하고 옷을 꺼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이 가득했지만 눈가의 잔주름까지는 가릴 수 없었다. 예식장에는 오전 9시에 도착했다. 이미 웨딩 플래너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꽃장식, 음향, 조명, 하객 명단,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입구에서 그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눴다. 친척들, 도윤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씩 예식장을 채워갔다. 11시 30분, 예식 시작 30분 전. 신랑 대기실에서 도윤이 나와 서진을 찾았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서진은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말했다. 긴장되니? 조금요. 그래도 엄마가 다 준비해 주셔서 마음은 편해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자신감 있게 해.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도윤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다. 서진은 예식장 홀로 들어가 앞쪽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점점 더 많은 하객들이 입장했고 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였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때였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입장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서진도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70에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눈빛에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그가 바로 홍재구 회장이었다. 도윤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총수였다. 홍 회장은 혼자 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차분한 걸음걸이로 홍 회장을 수행했다. 두 사람은 예식장 중앙 통로를 지나 앞쪽 VIP 좌석으로 향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라갔고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분이 홍 회장님이시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 회장님 비서실장이신가? 서진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남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약간 돌렸고 그 각도에서 서진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미간의 주름, 콧날의 각도,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걸을 때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앞으로 나오는 습관. 서진의 숨이 멎었다. 불가능했다. 이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저 남자는 강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똑같았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남자는 홍 회장과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손의 모양도 손가락의 길이도 손목의 각도도 모두 민호와 같았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서진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예식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이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관자놀이의 희끗한 머리카락, 귀의 모양, 턱선의 각도, 모든 것이 20년 전 서진의 기억 속 남편과 일치했다. 신부가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박주희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서진도 기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도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고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순간이었다. 1초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눈동자가 그녀를 스쳤고 곧바로 시선을 거뒀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놀람도 인식도 기억도 그저 낯선 사람을 스치듯 본 것뿐이었다. 서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혔다. 저 사람은 그녀를 몰랐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예식이 진행되었다. 주례의 말씀, 성혼 선언, 축가, 패백. 모든 순서가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서진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호는 20년 전에 죽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사망 확인이 되었고 장례도 치렀다.
그런데 왜 어떻게 저 남자가 여기 있는 것인가?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서진은 아들 부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홍 회장의 테이블에도 들렀다.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네. 좋은 가정 꾸리게. 홍 회장이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옆에 남자를 소개했다. 여긴 한도연 대표야. 우리 계열사 중 하나를 맡고 있지. 한도연. 그 이름이 서진의 귀에 꽂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저 사람은 강민호였다. 얼굴의 모든 선이, 피부의 질감이, 목소리의 톤까지도 민호와 같았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연입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서진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윤이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도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고 서진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다. 피로연 내내 서진은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을 씻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착각인가?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인가?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착각할 수 있을까?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저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서진은 예식장 로비에 서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홍 회장과 한도연을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안쪽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도윤과 주희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진에게 인사를 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엄마도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걱정 마. 어서 가. 아들 부부가 떠나는 모습을 배웅한 뒤 서진은 다시 홀 안을 바라보았다. 홍 회장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서진은 재빨리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홍 회장이 서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정말 좋은 예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서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한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홍 회장님과 아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도연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민호가 사라진 지도 정확히 20년이었다. 서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홍 회장이 먼저 말을 이었다. 도연이는 내가 어려울 때 만난 인연이지요. 지금은 내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홍 회장의 말에
도연은 겸손하게 웃었다. 서진은 그 웃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왼쪽 종곤니까지. 모든 것이 민호와 같았다. 서진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감췄다. 대표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신가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도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홍 회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도연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과거 기억이 일부 없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지요. 사고, 기억상실. 그 단어들이 서진의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불가능한 일이 점점 가능성을 띄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적으로 물었다. 사고는 언제 당하신 건가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왜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20년 전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20년 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호가 사고를 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일 수 없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계속 질문하기에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다. 홍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우리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서진은 멍하니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뒷모습이 예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걸음걸이조차 민호와 같았다. 왼발을 디딜 때 몸의 중심이 살짝 왼쪽으로 기우는 습관. 그것은 민호가 젊었을 때 축구를 하다 다친 발목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 예식장이 텅 비었다. 스태프들이 정리를 시작했고 웨딩 플래너가 서진에게 다가와 최종 확인 사항을 물었다. 서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몰랐다. 정리가 끝나고 예식장을 나선 서진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20년 전을 떠올렸다. 민호가 사고를 당한 날 현장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그 참담함.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절망감. 붕괴된 건물 더미 속에서 그의 소지품만 겨우 찾아낸 채 장례를 치러야 했던 고통.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되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남자의 모든 것이 민호와 일치했다.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습관, 심지어 사고 시기까지.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져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서진은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들어갔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지갑, 시계, 반지, 그리고 사진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들고 오늘 본 한도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이는 들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틀림없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한도연 대표, 홍제구 회장 계열사.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한도연은 홍 회장 산하의 중견 기업을 이끄는 유능한 경영인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여러 기사와 인터뷰 사진들이 나왔다. 서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았다. 모든 사진 속의 도연은 민호의 나이든 모습 그 자체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진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연에게 직접 다가가 물어봐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가 민호가 아니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서진은 결정을 내렸다. 확인해야 한다. 확실하게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혹시 모를 진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홍 회장의 비서실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한도연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어떻게든. 결혼식 다음 날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핸드폰을 켜고 다시 한번 한도연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인터뷰 기사, 심지어 SNS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과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모든 기록이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삶은 완전히 공백이었다. 서진은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야 했다. 한도연은 20년 전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다. 홍제구 회장이 그를 구했고 새로운 삶을 도왔다. 그리고 현재는 회장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이 되었다. 서진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홍 회장이었다. 그가 도연의 과거를 알고 있을 것이었다. 오전 10시 서진은 용기를 내어 홍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 어제 결혼식을 올린 강도윤의 엄마입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비서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홍 회장의 일정이 매우 바쁘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회장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그날 밤 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다. 너무 직설적으로 물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돌려 말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 같았다. 서진은 밤새 고민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약속 당일 서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홍 회장의 회사로 향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서진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비서실이 나타났다. 비서가 서진을 안내했다. 긴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안쪽 책상에 홍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다. 홍 회장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비서가 차를 내왔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이제 둘만 남았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홍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정말 좋은 예식이었습니다. 아드님이 훌륭하게 잘하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짧은 인사말이 오간 뒤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찾아뵌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홍 회장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어제 한도연 대표님을 뵀는데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홍 회장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서진은 계속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홍 회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한 대표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고 전의 일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홍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홍 회장이 입을 열었다. 도연이를 처음 만난 것은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당시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다. 홍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그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업차 방문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구조를 도우러 갔지요. 잔해더미 속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다쳤더군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홍 회장이 말하는 그 남자가 민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자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현장에서 수습된 신분증들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홍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고 당시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여러 명의 시신과 부상자들이 뒤섞였고 일부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 그 단어가 서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만약 민호가 그 착오 때문에 사망자로 처리되었다면, 만약 그가 살아서 구조되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한도연 대표님이신가요? 홍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더군요. 제가 맡아서 치료를 도왔고 회복 후에는 일자리도 주었습니다. 도연이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20년 전 사고, 신원 착오, 기억 상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온 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이 제 남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홍 회장은 서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다.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만약 그가 정말 민호라면 왜 20년 동안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홍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이를 다시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의 삶에 정착해 있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그에게 혼란만 줄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 회장이 덧붙였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회장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에 민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생겼다.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반드시. 사흘 후 홍 회장의 주선으로 서진은 한도연과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다. 회장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준 감사 표시로 식사 대접을 받고 싶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서울 중심가의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아침 홍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한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그것이 의도된 배려임을 직감했다. 회장은 그녀와 도연이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다. 오후 7시 서진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가워졌다. 잠시 후 입구에서 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 서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군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회장님은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도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도연을 자세히 관찰했다. 앉은 자세, 메뉴를 보는 방식, 물잔을 잡는 손의 모양. 모든 것에서 민호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사실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도연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표님이 겪으신 사고에 대해서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서진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제 남편도 20년 전 비슷한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아서요. 그것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가 제 기억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의 일은 완전히 공백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이미지들인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라든지 따뜻한 손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서진의 가슴이 뛰었다. 그것은 도윤일 수도 있었다. 민호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도윤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다. 서진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워야 했다. 너무 직접적으로 나가면
도연이 경계할 것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한정식 코스가 하나씩 상 위에 놓였다. 서진은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가 젓가락을 잡는 방식, 반찬을 집는 순서, 국을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민호의 습관과 겹쳤다. 도연은 나물을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참기름을 더 뿌렸다. 민호도 그랬었다. 항상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야 맛있다고 했던 습관. 참기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이 자신의 행동을 내려다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무의식적으로 그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라면? 기억이 돌아온 이후부터요.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뇌가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서진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아는 동네를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좋은 카페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도 좋겠네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진이 안내한 곳은 그녀와 민호가 신혼 시절 살던 동네였다. 20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옛 골목길들이 남아 있었다. 서진은 일부러 그들이 자주 걷던 길로 도연을 이끌었다. 이 동네가 참 정겨워요.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거든요. 서진이 말하자 도연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낮은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 가로등 아래 피어난 나무들. 도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어느 골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기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도연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 골목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 민호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다니던 곳이었다. 골목 끝에는 작은 빵집이 있었는데 민호는 그곳에서 단팥빵을 사곤 했었다. 저기 빵집 보이시죠?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서진이 가리키자 도연이 그쪽을 바라보았다. 빵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연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쪽으로 걸어갔다. 서진도 따라갔다. 빵집 앞에 선 도연은 진열장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진도 뒤따라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도연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단팥빵 앞에서 멈췄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팥빵을 집어들었다. 이거 주세요. 계산을 마친 도연은 밖으로 나와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단팥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해요. 이 맛이 너무 익숙한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더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급하게 몰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연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다. 그의 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쉬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인,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진이 움찔했다. 도연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다. 민호와 서진, 그리고 어린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서진이 사진을 도연에게 건넸다. 도연은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사진을 들고 서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공포와 혼란이 뒤섞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대표님, 제발 들어주세요. 사고 시기, 장소, 모든 게 일치해요. 그리고 대표님의 모든 것이 제 남편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서진이 일어나 다가가려 하자 도연은 손을 내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너무 급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도연은 공원을 빠져나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복잡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다. 젊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도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셀카 모드로 비춰보았다. 그리고 사진과 비교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빼면 윤곽, 눈매, 코, 입모양이 일치했다. 도연은 핸드폰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은 한도연이었다. 20년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고 그 정체성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겪은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다. 그 동네를 걸을 때 느낀 묘한 익숙한 빵집 앞에서 망설임 없이 단팥빵을 집어든 자신의 행동. 그 맛을 봤을 때 느낀 압도적인 익숙함.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도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조명을 켰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도연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기.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도연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윤서진. 오늘 만난 그 여자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진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미소 짓는 방식도 같았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홍 회장이 20년 전 자신에게 건네준 서류들이었다. 병원 기록, 사고 현장 보고서, 신원 미상자 명단. 도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사고 일시는 20년 전 11월 15일.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10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신원 미상자 명단을 보았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 이름은 홍 회장이 지어준 것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자 회장이 새로운 이름을 선물한 것이었다.
도현 길을 비추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히라는 뜻이었다. 도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20년간 자신은 이 도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홍 회장의 도움으로 사업을 배웠고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이 되었으며 이제는 계열사 대표까지 올라왔다. 그 모든 것이 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업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 도연은 거울 앞에 섰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얼굴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한도연인가 아니면 강민호인가? 도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연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강민호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20년 전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그는 검색어를 바꿔 건설 현장 붕괴 사고 2005년을 입력했다. 여러 기사가 나타났다. 도연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희생자 명단이 실려 있었다. 도연은 명단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강민호, 34세, 건설 현장 기술자, 사망 확인. 도연의 손이 떨렸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강민호라면 자신은 20년간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제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전 회의 중에도 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직원이 질문을 던졌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어제 받은 사진을 꺼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도연은 급히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직원 명단을 검색해 강도윤을 찾았다. 강도윤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떴다. 도연은 사진과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사진 속 아기와 화면 속 성인 남자. 시간의 간극이 있었지만 얼굴의 윤곽은 비슷했다. 눈매, 코, 입모양.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강민호라면 강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며칠 전 결혼식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도연은 다시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무 복잡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홍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무슨 일인가?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20년 전 저를 구조하셨을 때 제 주변에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까? 가족을 찾을 만한 것들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홍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네. 윤서진 여사를 만났나? 도연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 여사가 며칠 전 나를 찾아왔네. 자네가 자신의 남편과 닮았다고.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네. 당시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어. 자네를 구조했을 때
자네 몸에는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고 얼굴도 많이 다쳐 있었지.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은 강민호일 수도 있었다. 20년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네가 누구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전화를 끄는 도연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어 그는 사무실을 나와 차를 몰고 어제 갔던 그 동네로 향했다. 혼자서 다시 한번 그곳을 걸어보고 싶었다. 주차를 하고 골목길로 들어선 도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낮은 주택들, 좁은 골목, 담벼락에 핀 이끼,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다. 도연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어느 집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낡은 대문과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다. 도연은 그 집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무척 그리웠다. 집 앞 골목을 따라 더 걸어가자 작은 공원이 나타났다.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동네 놀이터였다. 도연은 그네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떨어졌다. 그는 그네를 천천히 흔들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떤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린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 자신이 그 아이를 안아올리는 장면,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여자. 도연은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이 기억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다. 도연은 그네에서 내려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제 갔던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제도 오셨던 분이시네요. 또 단팥빵 사러 오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단팥빵을 봉지에 담았다. 손님, 혹시 옛날에 이 동네 사셨어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도연이 놀라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네,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연은 계산을 마치고 빵집을 나왔다.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은 정말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강민호로서. 도연은 차로 돌아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도현. 그 이름은 20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였을까? 도연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였다.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겪은 일들로 가득했다. 동네의 익숙함, 빵집 주인의 말, 공원에서 떠오른 희미한 장면들. 도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윤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윤서진 여사님, 저 한도연입니다. 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대표님,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도연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 20년은 무엇이었는지. 도연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가족이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약속 장소인 한강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서진이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도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서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서진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인사했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아갔다. 두 사람은 각각 커피를 시켰다. 커피가 나오고 웨이터가 자리를 뜨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정말 강민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더군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도연이 계속 말을 이었다. 어제 그 동네를 다시 혼자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장소 같았달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서진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결혼식 사진이 가장 먼저 놓였다. 젊은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진과 함께 서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자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건 정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다음 사진을 꺼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민호와 서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아련함 같기도 한. 이 장소는 어딘가요? 제주도예요. 신혼여행으로 갔었죠. 제주도.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익숙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따뜻한 햇살. 희미한 감각들이 떠올랐지만 명확한 장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진은 다음 사진을 내밀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은 민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네, 도윤이에요.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도연은 사진 속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작고 따뜻한 무게,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찬 감정. 도연은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상해요.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꺼냈다. 도윤의 첫돌 사진이었다.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아 있고 민호와 서진이 양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이날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 순간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당신은 아니,
민호 씨는 그날 아침부터 잔뜩 들떠서 돌상 준비를 도왔어요. 직접 과일도 깎고 떡도 예쁘게 배치하고 서진의 말에 도연의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는 자신의 모습,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도와주는 장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것이 기억인가 아니면 지금 듣는 이야기가 만들어낸 상상인가. 서진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공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다. 민호가 도윤을 어깨에 태우고 있고 서진이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건 마지막 사진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아서 갑자기 나들이를 가자고 했죠. 민호 씨가 도윤이를 어깨에 태우고 한참을 걸었어요. 도윤이는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고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도연은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일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민호 씨와 같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습관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작은 버릇들까지. 어떤 버릇들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예를 들면 민호 씨는 긴장하면 왼손으로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면 턱을 괴고 검지로 입술을 톡톡 두드렸죠. 도연은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습관이기도 했다. 긴장될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귓불을 만지고 생각할 때 입술을 두드리는 버릇. 20년간 그래왔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서진이 계속 말했다. 민호 씨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꼭 2스푼 넣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정확히 2. 그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단맛이라고 했죠. 도연은 자신이 방금 마신 커피를 떠올렸다. 주문할 때 시럽 2번 펌핑을 요청했었다. 항상 그래왔다. 정확히 2번이 자신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였다. 그리고 민호 씨는 왼쪽 발목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축구하다 다친 거였는데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죠. 도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왼쪽 바지를 걷어 올렸다. 발목에 길게 이어진 수술 흉터가 드러났다. 서진은 그 흉터를 보고 흐느꼈다. 틀림없었다. 저 흉터는 민호의 것과 똑같았다. 이건 도연은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언제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20년 전 사고의 흔적이려니 생각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더 오래전 젊었을 때 축구를 하다 생긴 상처라면 도연은 천천히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다. 결혼식, 신혼여행, 아기의 탄생, 첫돌,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 모든 사진 속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저는 도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강민호일 수도 있겠네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서진의 따뜻함이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도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 힘겹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얼굴도 아들의 모습도 함께한 시간들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20년 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의 기억만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안함인지.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다. 과거와 현재가 그 사진들 속에서 만나고 있었다. 도연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강민호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당신도 저도 그리고 도윤 씨도 확실한 답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서진은 감사의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윤이와 함께 검사를 받으면 확실할 거예요. 그럼 도윤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함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네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지, 언제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만약 검사 결과 자신이 정말 강민호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한도연이라는 정체성, 지난 20년의 삶, 앞으로의 미래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의 조명이 켜졌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을 나서며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도연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수석에는 서진이 건넨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진짜 과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도연으로 살아온 20년도 진짜였지만 그 이전에 강민호로 살았던 시간도 진짜였을 것이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 도연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도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일주일 후 도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서진은 아들에게 연락해 급히 만나자고 했다. 도윤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바로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서진은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일어나 맞이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셔서 걱정했어요. 도윤이 물었다. 서진은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결혼식 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한도연 대표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 홍 회장과의 면담, 도연과의 만남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을 때의 반응까지. 도윤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그러니까 한 대표님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도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족 사진 속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한도연의 얼굴. 도윤은 사진과 기억 속 한도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교했다. 정말 닮긴 했네요. 아니, 똑같아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DNA 검사를 해보려고 해. 한 대표님도 동의하셨어. 너도 함께 검사를 받아주겠니? 도윤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죠. 당연히 해야죠.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도윤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20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원망도 있었다. 왜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이라면. 사흘 후, 세 사람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만났다. 도연은 정장 차림이었고 서진과 도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대기실에서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도윤은 한도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먼저 인사했다. 도연도 정중하게 답했다. 한도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대화 후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행히 간호사가 나와 그들을 호명했다. 세 사람은 각각 검사실로 안내되어 샘플을 채취했다. 간단한 구강 점막 채취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이 결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에서 도연이 도윤에게 말을 건넸다. 도윤 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틀 후 도연과 도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풀렸다. 도윤은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이야기했다.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만약 자신이 정말 도윤의 아버지라면 자신은 20년간 가족 곁에 없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도윤이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을 아니 윤서진 여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인하시면서도 따뜻한 분이시더군요. 대표님은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도연은 자신의 지난 20년을 이야기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의 혼란, 홍 회장의 도움, 사업을 배우며 살아온 과정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결과가 나오는 날, 세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다. 의사의 진료실 문 앞에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았다. 도연과 도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그들을 맞았다. 앉으시죠. 의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연 씨와 강도윤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부자 관계가 99.9% 확률로 맞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도윤은 얼어붙은 듯 의사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확정이었다. 자신은 강민호였다. 20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는 강민호였다. 정말이에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명확한 수치와 그래프가 적혀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진은 서류를 보며 흐느꼈다. 20년 만에 남편을 되찾은 것이었다. 도윤은 도연을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도연도 도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은 아버지였다. 저 청년의 아버지였다. 20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기쁨, 슬픔, 안도, 혼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이 물었다. 그것은 모두가 가진 질문이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이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20년의 공백이 있어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기억을 찾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한도연이 아니었다. 강민호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도연이기도 했다. 20년을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 도연은 아니,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민호는 홍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차를 권했다. 민호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회장이 물었다.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족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원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와드리죠.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의 질문에 홍 회장은 미소 지었다.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십시오. 며칠 후 민호는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사망 선고 취소, 신원 회복, 각종 서류 정리.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차근차근 진행했다. 서진과 도윤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해외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 때문이었다. 그는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 수속을 밟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포행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 그 안내 방송 소리가 민호의 귀에 꽂혔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민호는 의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20년 전의 그날, 건설 현장. 민호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방을 들고 현장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다. 건물이 흔들리더니 붕괴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후배 직원이 잔해에 깔려 있었다. 민호는 달려가 후배를 끌어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더 큰 붕괴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작업 점퍼를 벗어 후배에게 입혔다. 그 점퍼 주머니에는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빨리 나가. 민호는 후배를 밀어냈다. 후배가 빠져나가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민호는 잔해에 깔렸다. 의식이 흐려졌다. 공항 대기실에서 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사고 순간 후배를 구하기 위해 점퍼를 건넨 것, 그로 인해 신원이 뒤바뀐 것. 후배는 민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망 처리되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신원 미상으로 구조된 자신은 기억을 잃은 채 한도연이 되었던 것이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서진이 받았다. 여보세요? 서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다 기억났어. 사고 순간 모든 게 기억났어. 전화 너머로 서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 혼자 두고 아들 혼자 키우게 하고.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20년 만에 아내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알아들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였다. 출장 취소할게. 지금 바로 돌아갈게. 천천히 와요. 조심해서. 전화를 끄는 민호는 게이트로 향하지 않고 출구로 나왔다. 출장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2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민호는 공항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에게 서진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조수석에 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였다. 20년 만에 되찾은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서진과 처음 만난 날. 대학교 앞 카페에서였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서진의 밝은 미소에 첫눈에 반했다. 첫 데이트. 한강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순간. 프러포즈. 남산타워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을 때 서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의 벅찬 감정. 그리고 도윤이의 탄생. 병원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의 그 무게감.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호는 그날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잊었던 것이었다.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20년을 기다리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택시가 익숙한 동네로 들어섰다. 며칠 전 서진과 함께 걸었던 그 골목들이 보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했다. 저 모퉁이 문방구, 자주 가던 슈퍼마켓, 주말마다 산책하던 공원. 택시가 서진의 집 앞에 멈췄다. 민호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익숙한 건물이었다. 20년 전과는 다르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구조는 같았다. 민호는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때 문이 열렸다. 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아, 나야. 다 기억났어. 그 한마디에 서진이 무너졌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민호도 서진을 꽉 안았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다. 향기가 났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계속 사과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현관 앞에서 껴안고 서 있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세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진이 민호를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로 들어선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구 배치는 달라졌지만 집의 느낌은 비슷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민호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 내가 없는 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민호가 말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도윤이가 잘 자라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 회사에 있을 거예요. 연락할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전화를 걸었다. 도윤이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모든 걸 기억하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를 보고 멈춰섰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아.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아들을 알아보았다. DNA 검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기억했다. 돌잔치 때 아들을 안고 웃던 순간,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손뼉 치며 기뻐하던 순간,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던 순간들. 아버지. 도윤이 다가왔다. 민호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도윤도 아버지를 안았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다. 따뜻했다. 든든했다. 도윤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미안하다. 내 곁에 없어서.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다.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다. 2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세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 서진은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20년 전 민호가 좋아하던 메뉴 그대로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민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 맛, 이 느낌,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다. 여전히 맛있구나. 민호가 말하자 서진이 웃으며 답했다. 당신 입맛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 믿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사고 순간을 설명했다. 후배를 구하기 위해 점퍼를 건넨 것, 그로 인해 신원이 뒤바뀐 것. 서진과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다. 그 후배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구나. 당시 혼란 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 찾아봐야겠네요. 서진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후배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 때문에 민호로 사망 처리되었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했다.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와 서진만 남았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색하면서도 편안했다. 2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떻게 견뎠어? 20년을. 민호가 물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도윤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으니까 엄마로서 강해야 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새로 시작해야 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공포,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던 고통. 그 모든 것이 떠올랐다. 홍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고마운 분이시죠. 기회가 되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0년의 이야기들,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면 말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겠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서진은 도윤이 방을 준비해 주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듯 익숙한 공간이었다. 20년 전에도 이 집에서 잤었다. 같은 방향의 창문, 비슷한 조명.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20년 만에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익숙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 20년 전 매일 아침 듣고 맞던 그 소리와 냄새였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서진이 민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일어나셨어요? 곧 아침 준비될 거예요. 도와줄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서진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동작이 우아했다. 접시를 나르고 국을 퍼고 반찬을 담는 모습. 20년 전에도 이렇게 아침을 준비했었다. 민호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움이었다. 20년간 모르고 지냈던 그리움. 아침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법적으로 신원을 회복하는 절차, 사망 선고를 취소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일들.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은 계속 일해야 할 것 같아. 홍 회장님께도 은혜를 갚아야 하고. 하지만 천천히 정리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릴 거야. 무리하지는 마세요. 걱정 마. 이제는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 며칠 후
민호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방문했다. 사망 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다행히 DNA 검사 결과와 의료 기록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호는 서진, 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천천히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윤의 아내 주희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도윤이 제안했다. 민호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새삼 뿌듯했다. 그래, 가마. 며느리 요리 솜씨도 봐야지.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사망 선고 취소가 인정되었다. 강민호는 법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민호는 서진과 도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세 사람은 기뻐하며 껴안았다. 이제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서진이 울먹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돌아왔어. 민호는 행정 절차를 마쳤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들. 20년 만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다시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한도연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정리되었지만 민호는 그 이름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도 자신의 일부였으니까. 회사에서는 민호의 신원 변경에 대해 공지되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홍 회장은 민호를 불러 격려했다.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겨냈네. 앞으로도 함께 일하길 바라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자네가 능력으로 갚았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민호는 서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말에는 도윤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민호는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가족 사진을 찍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모두가 동의했다. 민호는 전문 사진사를 섭외하고 네 사람은 스튜디오에 갔다. 서진, 민호, 도윤, 주희. 완전한 가족이었다. 사진사는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정식 사진도 찍고 자연스러운 모습도 찍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편하게 웃어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네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20년 만에 찍은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을 받은 후 민호는 거실벽에 액자를 걸었다. 새 가족 사진 옆에는 20년 전 가족 사진도 함께 걸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었다. 민호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네. 서진이 옆에서 말했다. 민호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그래요. 함께 있어요. 새해가 밝았다.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추운 새벽이었지만 네 사람은 해돋이를 기다렸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태양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윤과 주희가 인사했다. 민호와 서진도 답했다.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봄이 왔다. 민호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했다. 20년간 일해왔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홍 회장도 이해해 주었다. 좋은 결정이네. 남은 인생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게.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은퇴식 날 직원들이 민호를 배웅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민호도 감동했다.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다. 모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민호를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민호와 서진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 20년 전 신혼여행 때 갔던 그곳이었다. 같은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떠올렸다. 여기 그때 그 자리 같아. 서진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위, 파도, 모래사장.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사진 찍을까? 민호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포즈를 잡았다. 지나가던 여행객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20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포즈. 하지만 더 깊어진 사랑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는 도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희가 임신했어요. 민호는 기뻐서 소리쳤다. 손자가 생기는 것이었다. 서진도 소식을 듣고 울며 기뻐했다. 정말? 정말이야? 네.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당연하지. 며칠 후 가족들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생명이었다. 가족의 미래였다. 주희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민호와 서진은 아기 용품을 준비하며 즐거워했다. 도윤도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했다. 가족 모두가 새 생명을 기다렸다. 가을이 되었다. 주희가 진통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민호는 서진과 껴안았다. 손녀였다.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했다. 잠시 후 아기를 볼 수 있었다. 작고 예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 민호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우리 손녀. 할아버지야. 아기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세대는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날, 민호는 거실벽에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20년 전 사진, 1년 전 사진,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사진이 추가될 것이었다.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서진이 옆에 와서 민호의 어깨에 기댔다. 행복해요? 민호는 서진을 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너무 행복해. 20년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해. 저도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아침이 올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하루. 민호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짧든 길든 힘들든 행복하든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20년의 공백은 아팠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운 재회는 더 큰 행복을 주었다. 민호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인생 가족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밤하늘에 별이 떴다. 민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진짜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의 집이었다.